알고화 2월 24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촬영 시각은 24일 오전 2시입니다. 2조 원 해킹 사고의 결말, 비트 해킹에 대처하는 코인러의 자세입니다. 자, 바이비트 해킹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은 어떻게 벌어졌나 시간순 정리를 해봤고요. 왜 해킹을 당했는지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또 배우로 지목된 북한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이비트의 대처 칭찬해로 정해봤고요. 4번 해킹에 대처하는 코인러의 자세, 5번 앞으로 시장은 시장 전망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해킹 사고의 전말입니다. 1-1 수간 순서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일 오전 12시 20분 대부분이 잠든 시간이실까요? 이 보안 전문가 자크 엑스비티가 텔레그램 채널에 수상한 움직임을 올렸습니다. 뭔가 currently 모니터링이 된다. suspicious outflow. 바이비트로부터 약 14억 6천만 달러 가량의 뭔가 유출이 나왔다.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참고로 자크 엑스비티는 보안 관련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뭐지? 계속 자크 엑스비티가 출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에미더와 ST이더가 덱스에서 이더로 수합되고 있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 시큐리티 인시던트 보안 사고 맞다라는 겁니다. 아울러서 모든 거래소나 EVM 체인 관련된 프로젝트에 다음 주소를 블랙리스트로 올려라 라고 올렸습니다. 20일 오전 12시 44분 얼마 지나지 않아 벤저 바이비트 CEO가요 자신의 X에다가 해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바로 해킹 사실 인정했습니다. 바이비트 CEO는 아울러서 다른 지갑은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해킹을 당한 건 앞서 보셨듯이 이더리움 콜드 월렛 하나였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인출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이 와중에 장펑자오 바이낸스 창업자는 인출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바이비트 CEO는 해킹당한 자산은 못 찾아도 고객 자산은 안전하다. 우리가 손실 커버해주겠다. 투자자 동요 막기 위해서 인출도 안 막고 고객 자산도 안전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20일 오전 2시 15분 벤저우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스트리밍을 단행을 했습니다. AOA Ask Me Anything 코너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제가 머스크라는 유저가 쓴 짧은 요약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출금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해킹된 이더는 바이비 트레저리로도 커버할 수 있다. 우리가 물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해킹된 금액을 커버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해커를 쫓아갈 예정이지만 불가능하다면 우리 돈으로 메꾸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약 14억 6천만 달러 이더가 도난을 당했는데 이 이더리움 어떡하지? 어쨌든 도난당한 이더리움을 채워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4번에 보면 해킹된 이더리움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양을 채우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현재 파트너들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 커버가 될 예정이고 80%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벤저우 트윗 X에도 나와 있듯이 영향받은 자산은 이더리움 뿐이었습니다. 다른 자산은 모두 1대1 패깅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무슨 사건이 벌어져도 그건 유저들 수량이 있다라는 표현은 고객들 자산은 우리 돈으로도 물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벤저우 AMA에서 나온 중요한 멘트가 있었습니다. 혹자는 이 도난당한 이더를 시장에서 사들이느라 혹시 이더 가격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희망 회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이비트 CEO가 당장 안 살 거야 라니까 사실 요쯤에서 여기 보시면 약간의 양봉이 나왔죠. 이게 뭐야? 혹시 사는 거 아니야? 시장에서 사들이면 오히려 이더는 호재네? 라고 했지만 당장 안 살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후에 바닥론 및 그래도 사야지 라는 매집 흐름이 나오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이 흐름은 잠시 후에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5시 즈음에서 앞서 파트너들 수량으로 메우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속속 전해지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바이낸스와 비트겟에서 5만 개 이상의 이더가 바이비트 콜드 월렛에 입금이 됐고요. 이후에도 온종일 손길이 답지를 했습니다. 모두가 더 나서서 바이비트 해킹 사고를 해결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이비트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이비트에서 사고가 터지면 크립토 시장 전체가 다시 윈터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센티멘트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업계가 나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7시 20분에요. 디파이 라마에서 올린 X 내용입니다. 해킹된 자금을 포함해서 바이비트는 오늘 총 22억 3,500만 달러의 자금 유출되었습니다. 3조 원 가까운 돈이 유출됐다라는 겁니다. 이후에도 바이비트는 59억 4,400만 달러의 BTC를 포함해 140억 달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킹된 자금이 14억 6천만 달러인데 이거 나가고도 아직 140억 달러 남았다라는 거니까 문제없다라는 거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금 순 유출입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잔잔하던 물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규모 유출이 해킹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9시 54분에 바이비트 CEO가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35만 건 이상의 출금 요청을 이 나왔고 이를 99% 완료했다. 지금 현재로서 약 2,100건의 출금 요청이 처리될 예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출금을 처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일 오전 11시 51분에 바이비트 CEO는 또 X 계정을 통해서 최악의 해킹 발생 후 12시간이 경과했는데 모든 출금이 처리됐다. 출금은 정상화됐다. 라면서 다시 거래소의 정상화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바이비트 오피셜 계정으로 X에 올라온 23일 오후 5시 55분 글입니다. 입출금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이게 입금이고요. 아래가 출금입니다. 해킹 즈음에서 대규모 출금이 나왔었는데 이후에 나타나는 출금 수준은 평시와 다를 바 없는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월요일이 밝기 전에 바이비트 해킹 사고는 이렇게 마무리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해킹은 왜 벌어졌을까 궁금하시죠? 20일 오전 12시 51분에 바이비트 오피셜에서 올린 X 내용입니다. 이더리움 콜드 월렛 중 하나에서 승인되지 않은 활동을 감지했다. 이더리움 멀티 서명 콜드 월렛이 핫 월렛으로 이체를 실행할 때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이 거래는 서명 인터페이스를 마스킹하여 올바른 주소를 표시한 동시에 기본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을 변경하는 정교한 공격을 통해 조작됐다. 이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리된 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더리움 멀티시그 콜드 월렛을 핫 월렛으로 이체하는 와중에 해킹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URL이나 URL 등은 정상적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이게 해커가 이 UI나 URL들을 조작한 화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자는 정상적인 스마트 컨트랙트에 정상적인 이체에 서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스마트 컨트랙트 로직을 변경하는 요청에 대한 승인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 콜드월렛 제어권을 해커가 탈취한 후에 자신들의 지갑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커는 UI, URL을 정상적으로 보이도록 표시했을까 부분에 대해서 슬로우미스트 CISO는 바이비트 해커는 2대 이상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바이비트 인트라넷에 접속했다는 겁니다. 미리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직원들 간 채팅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UI, URL 등을 정확하게 진짜처럼 조작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식의 웹3 공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비 측의 의견에 따르면 해킹 사고가 벌어진 게요. 멀티시그 콜드월렛에서 보여준 사인 정보는 사인을 서명을 할 때요. 이건 보이는 거는 안전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 UI 상으로는요. 사실 사인된 트랜잭션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인터랙트를 허용하는 식의 악성 코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의 콜드월렛 통제권을 넘겨주는 사인이었다 라는 거죠. 이러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전부 진행해야 됩니다. 해당 세이프 사이너가 누구고, 그러니까 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서명자들의 기기를 악성 코드로 감염시켜야 되고요. 모든 서명자들을 의심 없이 서명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보면 해커들이 일찍부터 인트라넷에 접속을 해서 이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을 해서요. 이걸 교묘하게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으로는 다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속는다면 멀티시그라에도 안전하지 못하다. 멀티시그라고 해서요. 여러 명이 서명해야 되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닙니다. 속으면 대책 없다라는 거죠. 콜드월렛을 사용한다고 안전이 보장되진 않는다라는 것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고요. 코드가 안전하게 오딧을 받았더라도 여전히 인간이 가장 취약한 링크이면서 공격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타겟을 정확히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비트 콜드월렛을 해킹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바이비트 인트라넷에 잠입을 해서 그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을 읽고 교묘하게 UI, URL을 위장했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요. 또 배후, 북한입니다. 모든 해킹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크 XBT가 분석을 해봤더니 야 이거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털어간 이더리움 수량이요 비탈릭보다 2배나 더 많이 이더를 갖고 있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라자루스 그룹의 실체를 한번 볼까요? 스타 플래티늄이라는 X 계정에서 갖고 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번에 털어간 애들 한번 보자라고 하는데 이미 FBI의 수배가 떨어진 박진혁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고요. 심지어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탈취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지금 현재 수배 중에 있는 인물이고요. 이 라자루스 그룹은 북한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테리한 해커 집단이라고 합니다. 2010년 이후 여러 곳곳에서 전 세계 주요 사이버 공격과 라자루스 그룹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해킹 내용을 볼까요? 크립토씬에서만 벌어진 해킹 내용을 보자면 엑시 인피니티의 6억 2,500만 달러, 하모니 브릿지 1억 달러, 아토믹 월렛 1억 달러, 스테이크 4,100만 달러, 알파포 하덜렛 6천만 달러 플러스 와지르스 2억 3천만 달러.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해킹을 이 북한이 해낸 겁니다. 다만 라자루스에 대한 정보가 너무 찾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한 유일한 멤버가 바로 이 박진혁입니다. 게다가 뭐 개인적인 아픔도 있는 레디언트 캐피탈 해킹 사고 수법과 이번에 수법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 해킹을 잘할까로 봤을 때요. 아마도 목숨 걸고 하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과거 정리한 북한 해커가 얻는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출세의 지름길일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출장에 기회까지 받을 수 있는 해커가 됐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 해킹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바이비트의 대처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해라는 말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칭찬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해킹 사실의 빠른 인정입니다. 자크 엑스비티가 이거 뭔가 수상하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우리가 해킹 당했어요 라고 인정을 하니까 자크 엑스비티 등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커들 주소를 블랙리스트로 빠르게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때문에 해당 주소로 흘러들어간 이더를 빠르게 동결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보니까 덕분에 4,300만 달러 정도를 회수했다라고 합니다. 24일 오전 1시경 기준으로요. 물론 해커가 워낙 치밀하긴 합니다. 우리로서는 그냥 뭔가 토네이도 같은 믹싱 플랫폼에 보내서 이걸 약간 세탁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주소를 너무 일찍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다 보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랬더니요. 와, 이 우 블록체인 뉴스 코리안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바이비트 해커가 펌프펀에서 밈 토큰을 발행해서 돈을 세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비트 해커가요. 자기가 밈코인 발행하고 해당 밈코인을 비싼 가격에 바이비트 해커가 사는 겁니다. 자전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거래하는 와중에 이 세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세탁을 해서 2,600만 달러 이상이 거래가 됐으니까 이걸 아마 해커들이 슈킹을 한 것 같은데 이걸 또 바이비트 쪽에서는 펌프다펀 쪽과 연결을 해서요. 이걸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X에 감사의 글을 올렸는데요. 제작자가 해커 그룹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는 솔라나 기반 토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제거해서 생태계 보안을 지켜주신 펌프다펀 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해커가 치밀하게 밈코인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해킹하려 했으나 이것도 또 2,600만 달러밖에 못하고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소 공유가 됐다라고 했죠. 해당 주소에서 이 CM 이더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CM 이더로 수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5,000개의 CM 이더가 보통은 그냥 대충 한 15,000개의 이더로 바뀌어야 될 텐데 433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슬리피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수합을 한 게 아니라 언스테이킹, 그러니까 CM 이더의 스테이킹을 푸는 방법을 택했거든요. 언스테이킹에는 8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해커의 주소가 공유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커는 유유히 언스테이킹을 하고 이더를 빼나갔을 텐데 요 사이에 해커 주소가 공유되면서 CM 이더 측에서 해커 주소에 있는 15,000개의 CM 이더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쁘다 PPL 오셨네 멘틀입니다. 멘틀은 온체인 금융의 미래를 혁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멘틀이 프로젝트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핵심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일단 멘틀 뱅킹 페이먼트 부분입니다. 야시주라는 바이빗 공동 창업자인 마리나 벤처스 창업 파트너를 모셨습니다. 멘틀 X 이 AI 부분인데요. 조르디 알렉산더를 영입했습니다. 조르디 알렉산더는요. 멘틀에서 전 치프 알케미스트로 일하던 분이었습니다. 펑션입니다. 이거 전 FBTC의 이그니션을 리브랜딩 한 건데요. 펑션의 CEO로는 토마스 첸을 임명했습니다. 토마스 첸은 비트고에서 1,000억 달러 넘는 커스터디를 다뤄봤던
있었던 인물이고요. 기관 수준의 인프라 제공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멘틀 네트워크에는 브라이언 트룬조 최고 성장 책임자를 영입했습니다. 전 폴리곤 랩스 부대표이고요. 금융규제, 소비자 인사이트, 블록체인 기술 등을 아우르는 업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관 대상 펀드 제안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1분기 런칭 예정인 인핸스드 인덱스 펀드인데요. 이 투표 결과 어떤 자산을 편입할까라는 것에 대한 결과는 일단 바닐라 에셋이라고 해서요, 비트 이더 스테이블 코인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M 이더, USD, AUSD, FBTC는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등 이자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에셋들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덱스 펀드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크립토에 대한 노출을 할 수 있는 펀드가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기관을 넘어서 리테일 유저들의 접근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콘텐츠는 멘틀의 제작 지원을 멘틀 토큰 MNT를 통해 받았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지도가와 알고란을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바이비트의 대처 칭찬해. 첫 번째는 빠르게 알렸다 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칭찬할 부분은 바로 출금을 막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출금을 막았다라고 하면 아마 크립토 업계 내부의 불안과 혼돈은 더 커졌을 것 같은데요. 출금을 막지 않은 게 되레 신의 한 수였던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바이낸스의 CG 같은 경우에는 해킹을 이미 당해본 경험이 있죠. 그래서 일단 해킹을 당하면 출금을 다 막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계속 조언을 하니까 벤저우가 이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았는데 CG의 지적에 대해서 만약 이번 해킹이 출금 시스템의 일부나 핫 월렛 중 하나가 뚫리는 등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서 이루어졌다면 출금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CG 의견에 동의하지만 어제 발생한 사건은 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출금을 막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의 한 수였던 부분 칭찬합니다. 네 번째가 바람직한 코인러의 자세입니다. 해킹에 대처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안수빈님의 웹3 채널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수빈님은 일단 바이비트에 있는 자금은 모두 출금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앞서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을 보자면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긴 합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벌어졌을 때 FTX 같이 최악의 경우에 파산에 이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번 경우는 FTX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래소가 지는 리스크를 일반 투자자인 우리까지 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귀찮더라도 일단 탈출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드는 의문은 바로 그렇다면 아니 거래소가 털렸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개인 지갑에 내 코인을 둬야 될까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번창호 코인사관학교 텔레그램 채널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저랑 의견이 비슷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소에 넣으면 망한다. 무조건 개인 지갑에 넣어야 된다. 라면서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 CEX는 틀렸다. 덱스가 미래다. 그리고 내 코인은 내 지갑에 보관해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업비트, 바이낸스 같은 돈 많은 거래소에 두는 게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인 지갑이 해킹당할 우려가 더 크지 않을까요? 메이저 거래소가 사고 터져서 자금을 묶일 확률보다 개인 지갑 사고 터질 확률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개인 지갑에 있을 경우 프라이빗 키 관리를 잘못하면 내 코인은 그 어떤 누구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프라이빗 키 잃어버리면 내 코인은 그냥 나라가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거래소의 경우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 비밀번호를 초기화하거나 내가 나임을 인증을 하고 내 계좌에 내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지갑이 이렇게 털린다라고 하면 물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소가 털리면요. 해당 거래소가 여력이 되는 경우에 거래소 돈으로 고객 자산, 고객 해킹분을 물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래소 털렸으니까 개인 지갑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돈 많은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두 각자의 판단이겠지만요. 다섯 번째가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거죠. 2조 원. 이거 말이 쉽지 역대급입니다. 지금 역대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해킹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앞서서 벌어졌던 해킹 사고를 보자면요. 10억 달러가 넘질 않아요. 그런데 이번은 압도적으로 14억 6천만 달러 역대급 규모의 해킹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청년 열정 마라 과즙벌집 여기 채널에서 갖고 와봤는데요. 바이빗 해킹 금액 2조 원은 어느 정도 큰 돈인가 개소리 위주라고 했는데 재밌습니다. 비유가 하루 세끼 국밥을 사 먹으면 약 6만 년 동안 야무지게 국밥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현생 인류의 역사보다 긴 기간 동안 맛있는 국밥을 양파 리필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거고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지어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은 약 50배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2조 원이 얼마나 되냐? 북한 1년 GDP가 한 40조 된다라는 건데요. 단 한 번의 해킹으로 1년 GDP 5%를 해낸 겁니다. 이렇게 역대급 규모다 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인 가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제일 큰 건 당연히 도난당한 해당 코인인 이더겠죠. 이더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제크 XBT라고 하는 보안 전문가가 봤더니 야 이거 해킹당한 거 회수하기 어렵다. 15에서 30% 수준 잘해야지 30%만 회수될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이번 14.6억 달러 이거 규모가 너무 커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킹 초기에 빠르게 사실을 공유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라자루스의 지갑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쉽지가 않아요. 탈취 자금 현금화에 한 수년이 걸릴 것 같다라면서 아케이네스의 CIO가 언급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현금화 못한 코인도 있대요. 북한 해커가 탈취해간 것 중에. 그렇다라고 하면 현금화에 수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이더의 강제 락업이 발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빗 입장에서는 도난당한 이더를 사서 메워야 됩니다. 자, 일단은 브릿지 등을 통해서 파트너사로부터 공급을 받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임시 조치였고요. 어쨌든 사서 메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더리움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오른 데는 바이빗에 매수세가 나타난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해석입니다. 보시면 바닥을 찍고 스물스물 올라와서 28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해킹 이후의 가격 흐름을 본 건데요. 이더에 조금 더 긴 시계열로 4시간 봉으로 봤는데요. 이 보자면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 3,000달러 선 정도는 돌파해 줘야지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 하락하던 추세에서 반등한 것뿐이지 상승 추세로 전환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에미더는 괜찮을까? 멘틀이라는 프로토콜에서 스테이킹한 이더가 바로 M이더죠. 앞서 M이더 관련돼서는요. 이 멘틀이 바이빗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이더의 래핑 자산이 M이더인데다가 M이더를 탈출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M이더 측이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CM 이더 출금 일시 중지를 했고요. 피해를 완화를 위해서 익스플로이트 지갑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멘틀 네트워크 L2에서 CM 유동성이 감소했고요. 그래서 CM 이더 공급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커가 CM 이더를 이더로 수합하려고 봤더니 슬리피지가 너무 커서 8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그만 이른바 주최 측에 적발이 돼서 15,000개의 CM 이더를 다시 회수를 당했죠. 이런 조치를 통해서 영향이 억제되었고요. CM이더 출금이 재개됐고 운영이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디패깅 났던 거는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MNT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비트 흐름, 뭐 알트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바이비트 해킹 사고로 바이비트 코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MNT가요. 정확히 말하면 바이비트 코인은 아닌데 바이비트의 지원을 받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바이비트 코인으로 MNT를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 사고가 터졌으니까 당연히 관련된 코인이라고 생각되는 MNT가 가격이 하락한 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하락세에서 벗어나 안정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럼 에테나는 어떻게 될까? 에테나 얘기는 왜 나오냐면요. 에테나의 상당 부분 리저브 자금을 이 바이비트에서 굴린다. 약 20%의 자금을 바이비트에서 굴리고 있는데 바이비트가 털렸으니까 에테나 자금 털린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이 된 거겠죠. 에테나 코인 가격만 놓고 보자면 뚜렷한 방향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에테나 관련돼서 공지가 나왔는데요. 코인 가치 투자 정보 에어드랍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어제 바이빗 사태 때 몸살을 잠깐 앓았습니다. 에테나가요. 게다가 에테나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USD는 디패깅이 살짝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에테나의 경우에는 손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바이빗에서 챙겨둔 미실현 손익도 모두 실현 완료했고요. 현재는 0이다라고 합니다. 기간급 고객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에테나의 경우 바이빗이 아닌 외부 커스터디 솔루션을 통해서 자금을 운영 중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시보드 통해서 실시간 현장 확인이 가능하는데 어쨌든 간에 USD가 두 번째로 많은 자산이 배포돼 있었던 게 바로 바이빗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다 에테나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규모만 놓고 보자면 역대급이었는데요. 그래도 코인 업계가 현명하게 대처한 덕분에 이번 사태가 조용히 다행히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빨리 이더리움을 위시해서 알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길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